자,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월의 월급엔 요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4가지 연말정산 꿀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환급 정보는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자, 월세 사는 사람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내셨던 1년치 월세 중에 2개월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월세 세액공제는요, 집이 없는 임차인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액의 15에서 17%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실거주지와 일치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은 총급여 8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자,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또는 기준시가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고요,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총합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면 월세액 17%까지 공제가 되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그리고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종합 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제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제 한도가 얼마까지냐라는 거겠죠. 자, 무려 1년에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시 월세 평균 금액으로 한번 1년치 월세 환급액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경제에서 서울시 원룸 평균 월세를 70만 원이라고 잡아놨으니까 그 70만 원을 기준으로 1년치 월세를 따지면 84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17%를 잡아보니까 약 142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돈이면 월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달치 월세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때요? 이득이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월세 소득 공제와의 차이, 요거예요.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둘의 차이를 보려면 우리가 이 세금 구조를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보기 쉽게 저희가 단계별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1단계는 우리가 일을 하고 그 급여를 받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2단계, 우리는 그 돈에서 카드값, 보험료, 기부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나가는 돈들은 나의 순수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이죠. 이걸 바로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표현을 해요. 소득에서 제하는 금액을 나중에 환급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3단계, 공제를 받고 남은 돈이 우리의 순수 소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득을 종합해서 나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종합소득신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단계, 그 신고된 금액에 기본 세율을 곱해줘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를 산출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덜어낼 거 다 덜어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세금으로 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좀 더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실 텐데,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중에 뭘 하는 게 더 많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셔야 되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액공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내 총소득이 만약에 5천이야. 그러면 1,250만 원을 초과해야만 공제가 되는 거야. 1,250만 원을 넘겼다 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보다 한도가 낮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월세 세액공제는 어때요? 연 1,000만 원까지 한도가 보장이 되니까 차라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고소득자라고 하면 소득공제로 신청을 해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요, 이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냐라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 증서 사본, 마지막으로 월세를 냈다라는 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겠죠. 자, 증빙 서류는요, 영수증이라든지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월세 낸 사람의 이름과 계약서 상의 이름, 그리고 전입신고자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자는 난데 내 부모님이 나 대신 월세를 내줬다고 하면 당연히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의 꿀팁, 전세소득공제예요. 자, 전세는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의 형태로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은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일단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전세를 대출받아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대출 상환에 대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냐 안 주냐 이거죠. 자, 전세 대출 상환은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을 해서 이걸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40만 원이야. 12개월이면 480만 원이 되고 환급은 19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무시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전세 사시는 분들 연말정산 때 꼭 요거 잊지 않으시고 전세 소득공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월세도 얘기했고 전세도 얘기를 했으니까 반전세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전세 사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못 받나? 자, 아닙니다. 반전세 소득공제라는 것도 존재해요. 자, 반전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준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액공제 기준은요, 월세 세액공제와 동일하고요, 전세 소득공제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이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 여기저기 뭐 또 기부 활동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기부하신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기부하셨던 돈이 뭐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뭐 정치자금, 고향사랑기금, 특례기부금, 뭐 우리사주, 일반기부금 뭐 이런 거 형태에 관계없이 기부를 하셨다 공제 대상입니다. 자, 각각의 공제율은요, 저희 화면에 나온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보통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초과하면 15%,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5%까지 공제가 되고요. 뭐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과했을 때 15%, 특례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뭐 일반 기부금 이런 애들은 15%로 잡는다고 하네요. 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30%고요.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4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내신 금액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는요, 뭐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이런 거 떼셔가지고 회사 측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연말을 맞아서 여러 세금들의 공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뭐 사회초년생분들이거나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쪼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사고찰은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